누구나 이제 한 번 왔던 손님이 또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장사를 하잖아요. 동네 장사에서 단골이 가지는 의미는 좀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왔던 손님이 또 온다는 건 분명히 우리 매장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고, 새로운 손님을 오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비용보다 재방문 손님을 오게 하는 게 7배나 적게 마케팅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이제는 뭐 이미 익히 알려진 거죠. 제가 이제 많이 자주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 번 온 손님들 다시 오게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는 늘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단순히 뭐 이제 포인트를 쌓아주고 쿠폰을 찍어주고 뭐 그렇게 하면은 다시 온다, 뭐 맛있으면 다시 온다, 서비스 친절하게 하면 다시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음식은 혀가 아니라 뇌가 맛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찰스 스펜스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옥스포드 대학교의 어떤 통합 감각연구소 소장이면서 이그 노벨상이라고 괴짜 과학자들 노벨상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그런 상을 수상한 적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뢰해도 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것들은 이제 스타벅스나 네슬레, 하겐다즈에서 1순위로 꼽는 요식 연구개발 파트너로 유명하기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신다면 아마 매장 운영하시는데 아주 큰 사업을 하시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찰스 스펜스의 이야기를 꺼낸 건 다시 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 해서인데, 그가 쓴 저서 중에 왜 맛있을까를 보면 국내 사정으로는 좀 이해가지 않는 내용도 좀 많아요, 그 책에. 근데 이제 알짜배기로 뽑아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 5가지를 함축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우리 매장에 한 번 온 손님을 계속 오게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아요 누르셨으면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한 번 온 손님을 다시 오게 하는 방법은 퍼포먼스입니다. 이건 책에서도 아주 일부분만 표현이 된 것인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제가 메모를 해놓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는, 지금도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전제 조건은 기억에 남는 식사예요. 우리는 이제 살면서 기억에 남는 식사를 그리 많이 하진 못해요. 당장에 어제 점심 때 뭐 드셨어요? 이틀 전에 점심 뭐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하면서 골똘히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기억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주말에 가족들과 무슨 외식을 했어요? 라고 물으면 새로 생긴 갈비집에서 양념갈비를 먹었어요 하고는 곧장 생각을 잘 해내요. 이 차이가 바로 퍼포먼스의 차이예요. 퍼포먼스의 차이. 뭐 갈비집에서 별다른 퍼포먼스는 없었을 텐데 그게 왜 퍼포먼스 차이예요? 라고 이제 물을 수 있겠죠. 이제 퍼포먼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상황 자체가 이벤트이고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평소에 매일 동료와 함께 하던 식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즉 기억에 남는 식사란 평소 같지 않은 식사를 의미하는 거고, 무언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스페셜한 게 아니고 좀 다른 거죠. 그러면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찰스 스펜스의 가까운 지인이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식사를 제공하고 1, 2주 뒤에 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식사가 어땠는지 이제 물어본 거죠. 역시나 이제 식사가 맛있었다라는 게 많았어요, 답변 중에는. 그런데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었다였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장면을 좀 말해달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음식이 서빙이 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향신료를 이렇게 촉촉촉촉 뿌려줄 때였어요. 손님들은 나머지는 다 기억이 나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조금 특별하게 촉촉촉촉 이렇게 뿌렸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머릿속에서 어렴풋이 기억나는 식당에서는 퍼포먼스가 있을 거예요. 서빙이 이미 다 된 소고기에 무언가를 쫙 뿌리더니 불쇼를 막 확 보여줬다든지, 오마카세 집에서 셰프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초밥을 직접 입으로 탁 넣어줬다든지, 참치집에서 참치 눈물줄을 막 셰프가 쫙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만들어줬다든지, 이제 바로 눈앞에서 고기를 익혀서 듬성듬성 촉촉촉 쓰리고 막 소금도 이렇게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줬다든지, 머릿속으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런 퍼포먼스가 있는 식당은 기억이 잘 나지만 평이한 곳들은 비교적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일반 음식점에서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찰스 스펜스 역시 이 점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음식 설명이 퍼포먼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직접 설명하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좋은 퍼포먼스겠죠. 기억에
기억에 남는, 하지만 정 힘들다면 벽에라도 좀 써붙이고, 그것도 힘들다면 메뉴판 아니면 개인 테이블보나 뭐 음식이 서빙될 때 관련 인쇄물을 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다녀온 그 망원동에 엘디오스라는 카페인데 아주 작은 카페예요. 테이블이 2개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커피가 나올 때 명함 같은 걸 한 장 줘요. 아주 디테일하죠. 바리스타의 어떤 전문성을 쉽게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예요. 저는 이제 이걸 책갈피로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때 그 커피 맛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또 갈 거고, 인스타에서 이제 팔로우 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DM도 주고받고 하는데, 이제 퍼포먼스는 우리 매장을 쉽게 기억에 각인시키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쉽고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이제 파인 다이닝만 하는 그런 서비스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식당, 카페 뭐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뭐라도 우리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이제 최근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곳들은 이런 안내에 조금 더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주 조금씩 손님들의 기억에 남아 있어야 다시 또 찾고 포스팅을 하고 사진을 올리고 하는 거니까 꼭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한 번 온 손님을 계속 오게 만드는 방법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이건 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좀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듣는 스토리텔링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너무나 쉽고 하지만 효과는 좋은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다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진행한 어떤 교육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아주 쉽게 이해가 된다고 이제 사장님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스토리텔링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것,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매장이 뭐 오래되거나 희귀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셰프의 경력이 화려하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손님들이 이해할 정도의 이야기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가끔 가는 카페는 두 아이의 엄마가 운영하는 카페인데 아주 평범한 곳이지만, 제가 해당 카페의 어떤 스토리를 알게 된 건 카페에 걸려있는 스토리보드판 때문이에요. 그냥 동네에 있는 아주 작은 카페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이 사장님은 스토리의 중요성을 알고 카페의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를 떡하니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스토리보드판 뭐 그거 이제 만드는데 또 돈 한 100만 원 나가잖아요 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일전에 다녀왔던 그 감동식당의 스토리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현수막으로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동네 사람들은 이 매장의 스토리를 알게 돼요. 여기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컨설팅을 했었던 인천의 감성연어인데 메뉴판에 단지 추가한 것 뿐이에요. 아주 그냥 심플하게. 여기로는 손님들은 무조건 읽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죠. 이제 찰스 스펜스는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와 내러티브를 제공하면 손님은 전체 경험을 분석하거나 한 덩어리로 모으게 된다라고 했어요. 즉, 이 덩어리가 모이는 것 자체가 기억에 쉽게 남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뇌에서 조각조각 나 있는 파편들보다는 덩어리로. 여기서 이제 내러티브가 약간 뭐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내러티브는 약간은 서사적인 이야기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스토리보다는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말이에요. 우리 매장의 스토리를 손님들은 잘 알고 있나요? 무언가 대단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스토리를 짜보면 어떨까요? 왜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 음식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또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매장을 운영할 건지, 뭐 이런 것도 다 스토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부담 없이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스토리 보드판을 딱 붙여놓고 메뉴판을 딱 적어놓고 플레이스든 SNS든 우리 매장의 스토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세 번째, 한 번 온 손님 다시 오게 하는 방법은 무드와 음악입니다. 조금 좀 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친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찰스 스펜스가 더 강조하는 거는 무드와 음악이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사실 무드는 인테리어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는 크게 바꿀 수는 없겠죠. 다만 소품, 조명, 무드 등 오브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는 가능해요. 실제 이제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것과 그렇지 않은 곳의 어떤 매장들은 차이를 많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최근 이제 컨설팅을 했던 광선집만 보더라도 이곳의 무드와 조명, 소품, 오브제가 제각기 놀고 있다면 방문하는 손님들은 불편함을 느꼈을 거예요. 고기가 맛있게 느껴지지도 않았을 거고요. 물론 이제 운영되어지고 있는 매장에서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무드라는 건 이제 노력한 만큼 감각을 가진 사람의 조언을 이제 얼마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분위기를 좀 바꾸는 건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해요. 이제 음악
역시도 최신 가요를 막 틀어놓는 매장들이 많은데, 최신 가요는 빠른 템포도 있고 갑자기 또 느린 템포도 나오고 가끔은 랩도 나오고 막 발라드도 나오고 트로트도 나오고 다 제각각이잖아요. 이게 이제 어울리는 매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어울리는 매장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심지어 90년대 생들, 2000년대 생들이 오는 술집도 요즘은 최신 가요는 거의 안 틀어요. 분위기 있는 뭐 클럽 음악이나 트렌디한 감각의 템포를 가진 음악을 트는 거죠. 이제 햄버거 가게에 클래식 음악을 틀면 햄버거가 맛있지 않는 것,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정말 디테일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사실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전 지점의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선곡 리스트를 각각 이렇게 주는 거죠. 재방문의 의미로 좀 보는 무드와 음악, 이런 것도 사실 찰스 스펜스의 이야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무드와 음악이 반대로인 곳은 식사를 하면서 이미 스스로에게 재방문 약속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즉 대부분의 손님들도 스스로 이제 무드와 음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진 않지만 무의식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 바를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는데, LP바나 뭐 이런 것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 사장님이 취하면 손님들도 취한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좀 물어봤더니, 본인이 취하면 음악에 심취해서 음악을 조금 더 크게 튼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도 덩달아서 막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이제 이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의 한 실험 결과에서도 이제 드러난 사실이긴 한데, 바에서 음악 소리가 22% 커지면 손님들은 26% 더 빨리 마신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어요. 모든 상황에 다 들어맞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무드와 음악은 이렇게 매장과 어울리는, 음식과 결이 맞는 서비스와 한 몸이 되어야 시너지가 발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뭐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의 무드와 음악이라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이번 기회에 우리 매장에 맞는 무드와 음악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 번 온 손님이 다시 찾는 매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은 퍼포먼스와 스토리텔링, 그리고 무드와 음악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기에 이제 맛과 친절, 그리고 위생 뭐 이런 게 따라준다면 금상첨화겠죠. 포인트, 스탬프, 고객 DB 이런 것들이 같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어쨌든 좋아요 누르셨다면 다음 영상을 볼 자격도 되시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어떤 음악을 틀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그렇게 이제 우리 매장에 맞는 그런 무드, 음악, 오브제 이런 걸 찾아가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말고요. 조금씩 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많이 파는 하루 되시고 건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셨죠?